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봐보게 되면 쌤이 2차 방정식을 104쪽까지 숙제를 냈죠. 104쪽까지 숙제를 냈던 것 같아요. 좀 양이 많았는데 그래도 문제 수준은 높지는 않았던 거거든요. 역대급으로 아마 높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중에서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최근에 했었던 데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했던 대로 자꾸 반복하면 쉬운 거야.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 들 때까지 수상을 돌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뭔 말인지 납득이 되니? 오케이? 됐어요? 꼭 그러잖아. 시험 끝난 다음에 이제 그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게 그만 시험장에다 다 녹여줘야지. 너희들 지식을. 이해되니? 오케이? 자, 질문 받아볼게요. 근데 질문할 게 있을까 싶긴 한데 질문 있긴 있습니까? 있긴 있어요. 자, 쪽수랑 번호를 일단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어디까지 질문하냐면 95쪽까지 질문. 숙제는 다 했어요? 95쪽까지 없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96쪽. 절대값이니까 양수, 음수로 나눠서 풀면 돼요. 그 정도는. 97쪽이 있을 것 같은데. 4-2, 1이요? 1? 4-1? 4-2? 활용은 좀 어렵죠. 좀 신경 써야 자, 그 다음에 뒷부분인데 이것도 조금 끊어서 100쪽까지 질문. 없어요? 100쪽까지 질문 없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쪽서부터 104쪽까지 한꺼번에 101쪽 1-1 몇 번? 100 101쪽이 1-1 1-1-2 싫은데? 싫은데? 이거는 1-1분만 할 거야. 밑에 거는 안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102, 103 104까지 없어요? 그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시고 이거 제대로 풀었니?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시고 이거 딱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질문할 거죠? 이거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이게 고등학교 때 나오는 인수분해 독특한 것 중에 하나야. 됐어요?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앞에 펴서 어디를 보시냐면 97쪽에 4-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그래도 절대값 들어가 있는 건 잘 풀어왔네. 자, 4-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잠깐만 조사할게. 지금 뭐 녹화돼도 상관이 없어요. 1번 아니면 2번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뭐냐면 2번은 이제 계속 얘기하니까 지겨워하더라고요. 고등수학을 같이 하면서 시험 대비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오로지 중3 내용만 하면서 시험 대비를 하고 싶은 건가, 이거에 대한 수요 조사예요. 이렇게 조사예요. 그냥 조사지. 이거에 따라 뭐 결정되는 거 없어. 자, 본인이 1번 나는 중3 내신 대비 많이 하고 싶다. 오케이, 한 명. 그 다음에 2번 난 고등수학 많이 하고 싶다. 알겠습니다. 혜경이는 왜 1번이에요? 상관없어요. 그 딱히 상관없어요. 이걸로 뭐 결정되는 건 없어요. 그냥 쌤이 감염이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뭐가 헷갈려? 중3 개념이?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아니. 자, 봅니다. 자, 4-1번 보겠습니다. 4-1번. 97쪽에 4-1번. 혜경아, 그래도 고등수학 항상 신경 써야 된다, 너. 설령 여기 말고, 내가 지금 녹화 됐는데도 지금 말을 하는 건데, 여기 M코도 아니고 다른 항공 간다 하더라도 얘들아, 너네 고등수학은 갖다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안 그러면 이거 나중에 작살난다, 진짜. 자, 4-1번.
자, 토지에 5m, 3m인 길을 갖다가 정사각형 가로세를 평행하게 만들었더니 길을 제외한 토지의 넓이가 몇이라고 돼 있어요? 토지의 넓이가 255라고 돼 있어요. 자, 처음에 정사각형 모양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모양인데 바리깡으로 머리 밀듯이 밀어버린 거야. 얘네 윙 밀어버린 거야. 그러면은 얘 5m 밀어버렸고 이쪽은 3m 밀어버렸다는 뜻인 거거든. 오케이? 그럼 남아있는 길가 x 빼기 5가 될 거고 정사각형이니까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얘는 x-3이 될 거 아니야. 그게 255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자, 오케이? 그래서 얘를 갖다 이제 뭐 인수분해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인수분해 해주면 이런 건 좀 숫자가 크기 때문에 그냥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아. 마이너스 8x 플러스 15니까 넘어오게 되면은 마이너스 240은 0 이렇게 되고 야,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뭐 있나? 아, 12하고 20이 있네. 12하고 20이 있구만. 그래서 x-20, x 플러스 12 이렇게 돼서 x는 몇이다? 20이다. 이렇게 한다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몇이다? 처음 토지의 넓이는 몇이다? 20의 제곱이니까 400이다. 이렇게 한다는 뜻인 거예요. 납득돼요? 오케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사각형인 거예요. 4-2번. 고등학교 때는 단위를 별로 신경 안 써요. 단위 별로 신경 안 써요. 단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잘 보면 알겠지만 쌤 지금까지 단위를 부른 적이 없어. 고등학교 때는 단위를 별로 신경 안 써. 딱 신경 써야 되는 거 한 단원이 있어요. 그건 이제 미분들하고 하면 나오는 건데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 들으면 되니까. 자, 4-2번. 자, 13cm 원의 직사각형이 내접하고 있는데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68cm일 때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갖다가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의 길이를 갖다가. 자, 그러면 보면은 원이 이렇게 있는데 직사각형의 안에 내접을 하고 있대.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13인데 이 상태에서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물어봤고 둘레가 68이래. 자,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걸 땡겨 이렇게. 여기 전체 길이가 몇이야? 26이지, 그지? 오케이? 그래 놓고 나서 이 길이 x라고 잡고 이 길이 y라고 잡고 피타 매겨주시면 돼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매겨주게 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몇이다? 26의 제곱이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가 68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얘네가 두 개씩 나올 거 아니야? 그럼 x 더하기 y가 34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납득이 돼요? 되죠? 오케이? 그래서 너가 되는 걸 갖다가 좀 찾아보면 되는데 이거 지금 찾는 게 쉽지 않겠네요. 이거 쉽지 않겠는데? 잘 찾아봐. 전개해서. 네. 잘 찾아봐. 이거 언제 찾아? 나 이거 언제 찾아 이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y는 34 마이너스 x라고 두고 이거 여기다 대입하라는 거야. 그럼 34 제곱하는데 개빡치겠네. 짱나게 하네. 근데 생각보다 그 결과물이 아주 못생기진 않았는데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이거 제곱하면 x 제곱인 거니까 2x 제곱. 그래, 이런 것도 쌤이랑 좀 같이 한번 해보자. 자, 제곱하면은 x 제곱인 거니까 얘 만나서 2x 제곱이고 마이너스 68x까지 뭐 별 변화가 없는데 34를 제곱했을 때 1156명. 이게 끝자리가 6으로 끝나. 그잖아. 1156. 근데 그게 기억나. 끝자리가 6으로 끝나잖아. 이 새끼를 제곱하면 끝자리가 6으로 끝난다고 해. 넘기면 끝자리가 0으로 만들어지겠네. 그러면 좀 해볼만 하겠네. 이런 생각 가지면 좋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뭐라고 그러죠? 1156. 1156. 오케이, 콜. 그럼 26 제곱은 알아요? 676. 0, 8, 480. 예스. 480이야. 뭔가 이해됐죠? 오케이? 480이라서 여기가 480 이렇게 되고 그럼 2로 나눠줘야지. 이거 그대로 뚱뚱하게 그대로 갖고 가는 게 어딨어? x제곱 마이너스 34x 플러스 240 이렇게 돼요. 납득돼요? 오케이? 되죠? 그러면 이제 대충 보이네. 10이랑 24 곱하면 되겠구만. 그러면 마이너스 34 되네.
엄마 이제 됐어요? 그럼 마이너스 24랑 마이너스 10을 곱하는 거니까 x는 24 또는 10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y는 얘가 23면 10이었고 얘가 10이면 24였다는 얘기인데 어디가 더 길다라는 표현이 있을 것 같은데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더 길대. 그러면 이제 얘만 정답 처리가 됐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가로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답은 24다.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 납득 됐어요? 오케이? 정리하세요 지금. 그 다음에 이거 지금 할 말이 많다. 이거는 좀 할 말이 많다. 자 봅니다. 자 1-1번. 자 1-1번 보면은 이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무슨 값에 관계없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값에 관계없이? K 값에 관계없이야. 맞지? 우리가 지금까지 관계없이면 그거가 변수가 돼서 정리했었던 거 기억이 나죠?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봐보게 되면 K가 막 섞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K 제곱 그다음에 K 나머지 거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납득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면 왠지 좀 복잡할 것 같으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냐면 x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k 플러스 ax 그 다음에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a 더하기 b 마이너스 1은 0. 너희들이 이 문제를 갖다 좀 어렵게 처음에 생각을 처음에 했다면 이 문제를 맨 처음에 어렵게 생각했다면 단지 쓰이는 문자가 많아서 이해됐죠? 오케이? 갑니다. 그럼 얘가 그 k 값에 관계없이 중분을 가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짝수 판별식 쓰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갖고 4분의 d로 넘어왔는데 뭐의 제곱? k 플러스 a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을 뺐더니 여기가 제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납득돼요? 됐죠? 오케이? 됐죠? 그럼 이거를 갖다 쭉 전개하면 k 제곱 플러스 2ak 플러스 a 제곱이 될 건데 그럼 그걸 뺐어. 그럼 a 제곱 사라져. k 제곱도 사라져. 그럼 결국 정리하면 2ak에다가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0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연주 이해돼요 안 돼요? 오케이. 근데 무슨 값에 관계없이 k 값에 관계가 없잖아. 그러니까 k 값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너가 0이고 너가 0이라는 뜻인 거야. 납득이 됐어요? 그럼 a도 0이고 b도 1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니? 제로가 돼야 되는 거니까. 됐어요? 오케이? 잘 정리하셔. 밑에 거는 그냥 판별식 이용해서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넘길게요. 넘기겠습니다. 민주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그 문제는 한 번만 더 풀어보면 네가 풀릴 거다. 그리고는 없죠? 없죠? 질문 하나 있다 하나. 별표. 백사 쪽에 개념 확인 3번 다시 한번 별표해봐. 나 이번에 풀 때는 이 문제 안 풀 거야. 다른 문제로 내가 다시 문제 낼 거야. 자, 잘 들어가니? 자, 만약에 어디서 복소수의 범위로 인수분해를 하래.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 라고 해서 만약에 이 말이 없으면 그냥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인수분해 하시면 돼. 이해되니? 오케이? 근데 이 문제 이게 나왔어. 이해되니? 이게 문제 나왔어. 그럼 이제 잣됐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 풀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잘 들어니? 자, 하나 예를 들어줄게. 2x제곱 그대로 쓰세요. 그 문제에다가 그냥 옆에다 써. 책 옆에 문제에다 그냥 볼펜으로 그냥 하나 예를 들어서 써.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너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해봐.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첫 번째 뭐? 근의 공식을 쓰라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근의 공식을 무조건 쓰라고. 근의 공식을 무조건 쓰라고. 야, 근의 공식 쓰라고 봤더니 얘는 짝수가 아니네. 그치? 짝수가 아니잖아. 그럼 밑에다가 2a분의 그렇지. 충분히 연습이 돼 있을 거라고 봐. 지금 숙제하는 동안. 마이너스 b니까 1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4a신 거니까 마이너스 24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야. 납득돼요? 오케이? 그럼 정리를 하면 4분의 1 얼마? 루트 23i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 이해됐죠? 그러면 답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이거 근해 공식 쓰는 거고 답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야 앞부분에 지금 x제곱 앞부분에 누구 곱했니? 2 곱했지? 그러니까 2는 그냥 따로 곱해. 여기가 만약에 5면 5를 곱해. 그만 이제 됐죠?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근해 공식 쓴 거 있잖아. 얘네가 근해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하는 거야. 얘네가 근이라는 뜻인 거니까 갖고 빼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x 빼기 4분의 1 플러스 루트 23i 그 다음 x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23i 루트 23i 그럼 아니까 두 가지로 나뉠 거니까 이거 하면 이제 복수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간단해요. 다시 한번 근해 공식을 쓰는 거야.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라고 하면 첫 번째 어떤 거? 근공을 써라. 그냥 무조건 써라. 두 번째 2차 방정식을 작성해라. 빼는 거 말하는 거야. 빼는 거. 그 다음에 뭐 개수 조심. 앞부분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수 조심. 그 두 가지만 하면 돼. 내신에 나와 서술형에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돼요.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진도 나가지. 책 펴보세요. 자, 오늘 편례근에 대해서 좀 주절 좀 쌤이 좀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주절 쌤은 좀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오늘도 좀 쉬워. 한 두 가지 정도만 조금 더 어려워. 자, 편례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돼. 개념도 좀 피셔야 돼. 개념. 안 가지면 엎드려 뻗쳐야죠. 어디다 엎드려 뻗쳐. 없어 진짜? 얘들 다 개념도 있지? 있어요 없어요? 이 자식. 어우 잠깐 이제. 너 어디 있어? 집에 있어 어디 있어? 응? 씨, 저 아니면 우산도 놔두고 다니고 씨, 정신 못 차리네. 너 이거 집에다가 그대로 옮겨놔. 선생님한테 검사 맡아야 돼. 알겠어? 자 봅니다. 자 편례근입니다. 편례근. 자 편례근인데 자 편례근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저번에 알려준 거는 그냥 대충 푸는 거 그냥 뭐 하나 알려준 거고 좀 옵션이 더 들어가. 개수가 유리수일 때 개수가 유리근 그러니까 개수가 유리근이라고 하는데 그냥 일단 유리수라고 쓰세요. 유리수일 때 x는 m 뿔마 루트 n이 돼요. 그러니까 편례근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편례근이 된다는 뜻인 겁니다. 납득이 됐죠? 오케이. 그리고 개수가 이 문제까지 나오면은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학교 내신에 나올 때도 있거든 얘들아. 나올 때가 있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을 데리고서 이런 장난질 치고 싶지 않아. 야 이게 근이면 이것도 근이야 이런 거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이건 당연한 거고 이건 저번 시간에도 그냥 훑으면서 봤었던 거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이야기의 맥락을 잘 짚으셔야 되는데 이게 어려우면 나와요. 진짜 나와요. 학교 내신에 나와요. 분담은 무조건 출제하고 잘 들어요. 개수가 유리수일 때 얘네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말을 끝까지 들어야 되더라. 자, 개수가 이번에 실수일 때는 x가 m 뿔마 루트 n i가 된다는 뜻인 거예요. 써놓으세요. 얼른 써놓으세요. 다 썼어요? 오케이. 봐봐. 지금 차이점이 좀 보이셔야 돼. 자,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갈 건데 개수가 무슨 수라고 되어 있니? 얘들아? 여기는
무슨 수? 무슨 수? 유리수라고 돼 있죠. 얘는 무슨 수라고 돼 있어? 아니 그럼 실수가 되면서 추가가 되는 숫자가 뭐야? 유리수가 아닌 실수가 누가 있어요? 유리수가 아닌 실수가 뭐가 있어요? 유리수가 아닌 실수, 무리수가 있잖아. 그치 무리수가 있단 말이야. 자 예민해야 돼. 얘들아. 고등학교 때는 얘들아 그 개념이 틈이 뭐 애매모호하게 너도 맞는 거고 너도 맞는 거고 이거 다 점수 다 내려가. 다시 실수인데 유리수가 아닌 게 누가 있냐고. 무리수잖아. 그 밑에다가 쓰세요. 무리수. 무리수 포함.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리수가 있냐 없냐야. 위에 거는 없는 거고 밑에는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납득돼요? 납득돼요 얘들아? 오케이? 아니 우리 배우지 않나? 얘들아 실수가 이딴 식으로 존재를 하면 거기 안에 유리수가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 바깥쪽을 표시하고 있는 이 부분이 무리수인 거잖아. 납득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개수가 실수라고 했으니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무리수가 얘는 있는 거고 얘는 없는 것 뿐인 거야. 납득됐어? 그럼 구분됐지?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써놓으세요. 일단 써놓으세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어. 0이라고 했어. 그래놓고 나서 x가 2 플러스 루트 3이래. 2 플러스 루트 3. 그 나머지 한 근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였었을 때 문제의 조건을 봤더니 개수가 실수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 개수가 실수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실수. 이해돼? 오케이? 근데 얘가 2 플러스 루트 3이야. 그럼 여기에다가 나머지 다른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라고 쓰면은 틀리는 거야. 틀리는 거야. 이해가 되니? 오케이? 기둘 오늘 써놔. 야 이거 진짜 엄청 중요하다. 지금 오늘 제일 중요한 테마야 이거. 뒤에 거보다 이게 제일 중요해. 얘들아 혈액은이 만만한 게 아니야. 이거 그냥 대충 배우면 안 돼. 고등학교 때 박살난단 말이야. 자, 잘 들어. 이 새끼가 나왔는데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인데 개수가 실수만 돼 라고 명시를 해놨단 말이야. 문제가. 그러면 2 마이너스 루트 3이 다른 근이겠지 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라고. 이해는 여기? 그럼 기둘? 그럼 어떨 때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 정답이 되는 거냐면 개수가 무슨 수일 때? 무슨 수일 때? 유리수일 때만 가능한 거야. 유리수일 때만. 개수가 유리수라고 써야지만 이때만 2 마이너스 루트 3이 정답 처리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납득이 돼요? 이해가 돼요? 오케이? 기둘련.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제. 뭐 px 제곱 플러스 qx 그대로 또 써. 밑에다 나는 0이라고 했어. 이번에 이런 것도 정확하게 배워놔야지 나중에 풀 때 이상하게 아프지. 자 개수가 이번에 실수라고 했어. 그래놓고 나서 x가 2-i 그럼 나머지 근은 여기서는 얘가 실수라고 명시를 했지만 근으로 나오는 게 i가 포함되어 있는 복소수이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근이 2 플러스 i가 정답 처리가 되는 거이기 때문에. 지금 차이점이 보여? 차이점이 보이니 얘들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 자, 크게 두 가지 케이스인 건데 지금 이거 엄청 중요하지 진짜. 이건 EX급이 아니라 이그제플급이 아니라 진짜 별도급이다. 자, 얘네가 개수가 유리수라고 할 때만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혈내근이 이렇게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이해돼? 오케이? 그런데 아까 전처럼 실수라고 쓰면은 2 마이너스 루트 3이 정답 처리가 안 돼.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그러니까 수원 지역 기출이라든가 오케이? 그러면 아직 너희들이 풀고 있는 참고서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나누는 문제는 나오진 않아. 근데 니들이 아직 고등학교 어디 갈지 모르잖아.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요. 분당은 이걸 헷갈리게 해서 내요. 그럼 쌤 봐봐. 쌤 그럼 이게 만약에 정답 처리가 안 되면
A, B, C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는데 그럼 그때는 직접 대입해야 돼. X 대신 대입해서 루트는 루트끼리 묶고 나머지 끼리 묶어서 는영 처리해가지고 0 해가지고 그거 풀어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나중에 관련된 문제 나올 때 보여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은 뭐 수원지역 기출은 그게 이제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네,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좋냐면 다시 한번 유리수일 때 루트가 포함된 식이 켈레근이다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야. 납득이 되니? 오케이? 오케이 콜. 근데 밑에 개수가 실수일 때 i가 포함되어 있는 복소수가 켈레 복소수가 나온다는 뜻인 거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잘 써놨어? 엄청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봐봅시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봐볼게요. 자, 개념 확인 4번 보도록 합니다. 개념 확인 4번. 4번 1번. 이 문제 봤을 때 무슨 수라는 것이 눈에 가장 띄어? 무슨 수? 문제? 그 유리, 그렇지. 유리수에다가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줘요. 뭔 수? 유리수라는 말이 지금 눈에 띄어야 되더라. 그러니까 유리수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1번 같은 경우에 유리수라는 말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1번이 1 루트 3 말고 다른 건 뭐? 1 플러스 루트 3이 가능했었던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근데 얘가 만약에 유리수가 아니고 이 문제가 실수라고 얘기했으면 그때 모르는 거야. 그때 몰라. 나머지 근이 뭔지도 몰라. 그건 직접 조사를 해야 돼.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른 문제 나올 때 그때 가서 보고. 뭔 말인지 알겠죠? 지금 할 단계는 아니니까. 얘들 납득됐니? 납득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개념 확인 5번 봐봐. 5번. 여기도 마찬가지야.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뭔 수? 그렇지. 실수에다가 밑줄 그었고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 빨간색으로. 이게 은근히 눈에 안 띄어요. 문제 풀 때. 눈에 안 띈단 말이야. 그럼 2번에 봐보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i네. 그럼 나머지 다른 건 뭐가 되냐? 나머지 다른 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i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 납득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됐죠?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얘기하고 있었던 거고. 야야 저기 뭐 혈례 복소수는 i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다. i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니까 5-2번 봐봐 얘들아. 106쪽에 5-2번 봐봐. 마이너스 i 플러스 5죠. 그죠? 이거의 혈례근은 마이너스 i 마이너스 5인가요? 큰일 날 뻔했어. 이해돼? 오케이? 이해됐죠? 아까 틀렸잖아. 또 틀지. 잘 기억해. 오케이? 자, 107쪽. 107쪽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근과 계수와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혈례근은 더 심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세미나 나중에 다시 보시고 나중에 그때 가서 보자고. 알겠죠? 오케이? 갑니다. 자, 대표용 1번. 1번. 이거 잘 배워야 돼. 이거 혈례근 대충 가르쳤다가 나중에 나가리 난단 말이에요. 진짜 나가리 나요. 자, 1번 봐. 1번. 자,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예요. 1번을 봐보게 되면 보기 전에 앞서서 얘네들의 합곱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합곱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합곱 그랬잖아. 그럼 얘네들 합쳐주게 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서 마이너스 5라는 뜻인 거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돼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납득돼요? 됐죠? 오케이.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5 이렇게 잡아서 3분의 5다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 납득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네. 그럼 너는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해준다는 뜻인 거예요. 납득됐니? 오케이.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5니까 제곱하면 25고 들어가면 플러스 12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그냥 푸는 거야. 곱셈 공식에 맞춰서 그냥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밑에 것도 그냥 안 할 거야. 알겠어요? 이해가 돼요? 되니? 오케이. 넘어갈게.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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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자, 대표 유형 2번. 오늘도 숙제가 양은 좀 많을 텐데 어렵진 않을 거야. 자, 대표 유형 2번. 대표 유형 2번 보면 첫 번째 나와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알파랑 베타래.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서 2a가 된다는 뜻인 거고, 알파하고 베타를 곱한 것이 a분의 c가 돼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거 납득되죠? A랑 알파를 아직도 구분 못하면 안 된다. 이해돼? 오케이? 이렇게 된다니까. 두 번째, 이번에는 두 분이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래. 자,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를 더해주게 되면 두 분의 합이 될 것이고, 얘가 바로 마이너스 B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알파 베타를 곱해주게 되면 두 분의 곱이 되는 거니까 a분의 c가 돼서 마이너스 8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납득됐죠? 야야, 그러면 이거 뭐 마무리 하면 되지 뭐. 여기 봐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2a네. 얘는 마이너스 4잖아. 2a 마이너스 4는 뜻인 거고,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2a고 마이너스 4니까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8a. 그럼 여기서 a가 나오게 돼요. 납득됐니?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답 쓰지 마세요. 책에다가. 자, 그다음 109쪽. 자, 109쪽에 대표 3번. 대표 3번. 자, 대표 3번 보겠습니다. 자, 대표 3번. 자, 대표 3번의 1번. 자, 두 분의 b가 2대 3이라고 되어 있어. 잘 봐. 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k가 0인데 x의 비율이 2대 3이래. 뭐라고 해야 되나? 2대 3이래. 2대 3이래. 그러면 얘네가 2t, 3t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2대 3이니까 2, 3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럼 그 정도의 대화는 된다고 봐요. 2t, 3t라고 보고 얘네들 더해주게 되면 5t잖아.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 쳐서 10이라는 거고, 그냥 둘을 갖다 곱해주게 되면 6t 제곱이고 a분의 c니까 k 이렇게 돼서 여기 t값 여기다 발라만 주면 된단 말이야. 납득됐니? 지금 근과 계수의 관계가 지금 부드럽게 넘어오셔야 돼요.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다, 곱은 a분의 c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싹 와야 돼. 그거 모르면 이거 잣된다. 고등학교 때. 이해돼? 오케이? 나중에 특히 3차, 4차 들어가면 너희들 더 힘들어. 얼른 갔다 와요. 얼른 갔다. 자, 그다음 나도 목마른데. 나도 목마른데.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봅니다. x 제곱 빼서 마이너스 8x 플러스 3k는 0이야. 근데 두 분의 차가 2라고 되어 있어요. 차가 2라고 되어 있어요. 납득됐죠? 오케이? 그럼 봅니다. 그럼 알파랑 베타를 더한 거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서 8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돼서 3k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8, 알파 베타는 3k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맞죠? 오케이? 근데 차가 뭐라고 해요? 차가 2라는 거죠. 차가. 아니 그러면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걔네들 절대값이 2라는 거, 이 표현 이해가 돼? 어디가 더 큰지 모르잖아. 자, 참고로 연주 지금 겁나 중요한 거 하는 거다 이거. 고등학교 때 많이 나와. 이거 고3 때까지도 많이 나온단 말이야 개념이. 연주야 빨리 와. 너 겁나 중요한 거 하는 거야. 빨리 와. 빨리 오라고. 힘도 겁나 내 진짜. 빨리 와. 자, 잘 봐. 지금 겁나 중요한 개념인데 이거 고3 때까지도 그대로 적용되거든. 야, 차야 차. 차거든 차. 차가 뺀다라는 건 알 거야. 뺀다라는 건 알 거라고. 근데 어디가 더 큰지 알아보려.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차는 절대값이야. 차는 무조건 절대값이야. 이거 절대값 안에서 틀리는 문제들이 있어.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통틀어서 봤을 때 너 빨리 써놔. 자, 차는 무슨 값이라고 얘들아? 차는 뭐? 무슨 값? 그냥 외워도 돼. 얘들아 다시. 차는 무슨 값? 절대값. 야, 양현주. 자, 차는 무슨 값이라고? 절대값. 그래. 외워도 돼. 진짜 외워도 돼. 이거 나중에 나온단 말이야. 고3 때까지도 모의고사 문제 많이 나와.
절대값을 안에서 틀린단 말이야 또 그때 가면.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라는 거니까 이거 풀어주게 되면 절대값 같은 경우에는 제곱을 해줘야 되겠지, 그지? 제곱을 해줘야 되겠지? 제곱을 해줘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그게 4라는 뜻인 건데 그럼 너는 알파 더하기 베타를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해야 된다는 거 보일 거야. 납득됐니? 오케이?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8이니까 64 마이너스 12K 이렇게 돼서 얘가 4라는 뜻인 거고 넘어오면 K는 5다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K는 5다. 아시겠죠? 오케이. 야 양현주, 연주야 차이는 뭐라고? 절대값. 이거 모르면 안 돼. 자, 에브리바디 뭐라고 해? 무슨 값? 절대값. 차는 그냥 절대값이야. 절대값으로 가야 돼. 나중에 작살나는 문제도 있어요. 2학년, 3학년 때 문제 중에. 이해돼? 오케이? 쌤이 말하는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말하는 거.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대표 유형 4번 봐봐. 대표 유형 4번. 자, 대표 유형 4번. 자, 이거의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x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갖다 구하라 라고 돼 있어요. 자, 1번. 자, 이건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자, 지금까지 배웠던 걸 토대로 가는 겁니다. 갑니다. 자, 두 근이 얘는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으로 보겠다라는 거야. 첫 번째 식이.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는 합곱이라고. 합곱이라고 얘들아. 납득됐니? 합곱이라고. 합곱. 얘들아 이해돼? 배꼽 아니야? 합곱. 합곱이라고. 합곱. 알겠어? 오케이? 합곱.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를 봐보자. 알파 베타에 대한 정보가 첫 문제에 나와 있죠. 첫 줄에 나와 있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돼서 4라는 정보를 공통으로 1번과 2번에 주고 있어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너는 그 상태에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좀 구할 수 있겠냐? 뭐 약간 이런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그럼 얘를 봐보게 되면 아하 알파하고 베타를 더해서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를 갖다 해주게 되면 그 녀석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었다는 얘기고 이거를 계산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4 빼기 8이니까 마사가 될 텐데 제발 좀 부탁인 건데 무지성으로 그냥 계산하지 마시고 얘는 1번의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합과 관련된 정보다. 합과 관련된 정보다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 뭔 말인지 알아? 이해했죠?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 베타의 제곱이 될 텐데 그럼 알파 베타라는 것이 4가 되는 거니까 제곱하면 16이란 말이야. 그럼 요 새끼가 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됐죠? 오케이? 그럼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인데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니까 작성하게 되면 x제곱 얘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니? 잘 따라오고 있지? 합이 뭐라고? 마사라고 마사. 됐어? 오케이? 그럼 여기가 작성이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 4x가 되는 게 보여야지. 마이너스 a분의 b가 합이니까. 납득돼? 오케이? 그 다음 곱이 16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 16은 0 하면 이게 1번 정답이라는 뜻인 거야. 이해가 돼요? 납득이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현재 x를 갖다가 알파 제곱, 베타 제곱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합과 곱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살펴봐서 너를 다시 이렇게 작성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주체가 뭔지를 봐줘야 되니까. 자,
2번은 쌤이 그냥 숙제로 내볼게요.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 요거는 이제 쌤의 필살 무기. 야, 이거는 야 다른 반